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재 시간 5일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요청한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한은 60일인데요. 만약 이 60일 안에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WTO 패널, 즉 전문 신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과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15%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아주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은 이란을 평화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라며 즉각 이에 대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안보 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란은 자신이 있는 동안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각서에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강경한 대응이 계속됐다면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미국이 이 조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란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2023년 기준 530억 달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에 나서면서 또다시 이란 때리기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은 수요일에 제미나이 2.0을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 제품입니다. 이번 모델에는 제미나이 플래시보다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인 버전인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하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입력에 대해 100만 토큰당 기존에는 10센트가 들었다면 이제 0.75센트의 비용이 듭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부분적인 기능들만 선보였다면 이번 출시는 완전한 제미나이 2.0 버전의 출시인데요. 이번 출시는 기술 거대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AI 비용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글이 AI 에이전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에이전트 AI는 사용자가 모든 개별 단계를 안내할 필요 없이 사용자를 대신해 복잡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도 에이전트 AI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미나이 2.0의 대표 기능인 딥 리서치는 며칠 전 오픈 AI가 공개한 AI 에이전트 딥 리서치와 이름과 기능이 모두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컨텐츠 대기업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약세 흐름을 걷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감소한 영향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디즈니가 발표한 회계연도 기준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했습니다. 또 조정 EPS는 1.7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5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나 늘었습니다. 이 매출과 순이익 모두 LSEG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70만 명 줄어들어 1억 2,500만 명을 기록한 것이죠.
디즈니는 다음 분기에도 가입자 수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CNBC는 디즈니가 지난해 스트리밍 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워너브라더스, 폭스와 함께 추진하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합작 회사 베노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다음 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지난해 4분기 119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2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LS이즈가 예상한 117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0.5센트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는 20% 늘어난 규모였지만 결국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차량 공유 부문인 모빌리티 부문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배송인 딜리버리 부문은 21%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화물 사업 부문은 1년 전과 같은 수준인 12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총 이익은 69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4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요. 작년 4분기 총 예약액은 442억 달러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올해 1분기 총 예약액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버는 이날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통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는데요. 상용화까지는 복잡한 규제 장벽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